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소록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바이오는 소록스 인수를 통해서 우회 상장할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직 없다는 자체가 추후에는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회 상장은 99% 준비 중입니다. 자, 아직 없는 것은 현재 전환사채 납입이라던가 무상증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전환사채 그리고 우회 상장, 무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회상장은 비상장 기업이 심사나 공모주 청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소록스 같은 경우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신청했으나 세 차례나 거부를 당했죠.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 미 FDA 임상 3상 진입했던 경험이 있어서 기술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인데, 일단 LED 조명 회사와 바이오 회사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우회 상장이 좀 위험한 경우는 일단 실적이 부진하면 당연히 상표 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LED 조명 회사와 바이오 회사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자, 이전에 우회 상장을 했었던 폴루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제2의 셀트리온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바이오 업계에서 각광받던 기업이었는데, 자, 폴루스가 소록스와 똑같이 우회 상장 인수 합병 과정 중에서 이제 이 기존 회사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실한 실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자본이 잠식되고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자, 인수 이후 경영권 분쟁과 사업 실패죠. 사업 실패로 결국 21년 상장 폐지됐고요. 이때 피해자는 누구였느냐? 당연히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예정된 인수합병은 아리바이오 관계자, 정재준 대표의 특수한 관계인들, 아리 제1호 투자조합 등은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이 일이 진행될수록 여러분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환사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차 전환사채고요. 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투자 유치입니다. 자, 그래서 납입이 되기 위해서,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가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빌려주겠죠. 자,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일단 242억이고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에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 가액은 19,354원이고요. 주식 수로는 125만 주 정도 됩니다. 자, 전환 청구 기간은 24년 12월 26일로 1년 정도가 남았고요. 최저 조정 가액은 13,548원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납입일입니다. 자, 2023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자, 이때 또 무상증자 일정을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3년 12월 27일입니다. 자,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서 이때까지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거래일 전 시간에까지 매수를 해놓아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증에 참여를 하시려면 2거래일 전에 매수를 해놔야 된다는 것인데, 자, 1거래일 전 26일, 근데 요 날은 크리스마스죠. 요 날은 일요일, 요 날은 토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일 전은 22일이 되는 거죠. 금요일인 22일까지 매수를 해놔야 무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일, 이날이 신주배정 기준일이니까 전날이 바로 권리일학이 됩니다. 권리일학일. 26일에는 권리일학이 발생하는데, 이 권리일학일에는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수는 신주 상장 예정일에 들어오는 것이고, 가격은 이때 미리 15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싸 보이는 효과, 권리락 착시 효과라고도 하죠. 이 효과로 26일에는 점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제가 아까 전환사채 납입일이 12월 26일이고
전환사채, 이 주가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납입을 받기 위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언제까지? 납입일 전까지. 근데 공교롭게도 12월 26일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날이다. 이런 사소한 일정들까지 본인들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들은 아리바이오죠. 정재준 대표와 특수관계자, 아리 제1호 투자조합. 자, 242억의 투자금을 납입받기 위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이 전환사채를 위해서 1대 14 무상증자를 단행했다고까지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소록스와 아리바이오가 무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관심과 급등은 만들 수가 없죠. 애초에 투자 유치 성공을 위한 무상증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월 26일 전까지는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납입이 완료되면 이후에 주가 관리는 크게 필요 없기도 하고, 지금 정재준 대표의 이 지분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인 수권 무사채, 아리제 투자조합 1호를 통한 전환사채 등등 대다수의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 분쟁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 대표인 김복덕과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23.45%인데, 자, 이제는 보유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 목적입니다. 즉 오버행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증전에 228만 주인데, 자, 무증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복덕 외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은 3,434만 주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언젠가 나올 수밖에 없는 리스크인 거죠.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겠죠. 무증 전에 나올 수도 있고 무증 후에 나올 수도 있죠. 무증 전에 일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신주 배정 전에 일부. 자, 무증 이후에는 이제 우회 상장 작전주로서 리스크도 크지만 무상증자로 몰렸던 수급이 빠질 차례라는 것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카톡방에서는 일정에 따라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특정해서 분할을 전제로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고수익을 내고, 무증의 여파와 김복덕 전 대표의 오버행 전에 이탈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을 이어가자면, 자, 애초에 상장사를 원하는 것. 자, 이것도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부가 아니라 이 부분 비중이 크죠. 쉽게 말해서 뒤에 쩐주들한테 돈을 줘야 되고, 그 돈을 위해서 상장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 돈은 개인들, 일반 주주들이 줄 거니까. 해먹기 위해 상장사가 급하게 필요한 겁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기술력이 갖춰져 있다면 바이오 벤처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줄을 섭니다. 자, 그럼 기술 특례 상장에서 거부당할 이유도 없고요. 자연스레 상장됩니다. 급하게 상장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급하게 쩐주들 배를 불려야만 한다. 자금 회수가 급하게 필요하다. 1대 14라는 전례 없는 무상증자를 하는 것,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에 마지막 한 수를 뒀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현실적인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부정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장기 투자해보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소록수에 투자한 여러분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갈 수 있는 리스크는 피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존심의 리스크를 맞으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스스로 근거도 없이 비가 안 온다고 우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다른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높은 비율의 무상증자 종목이 폭락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자, 이전에 공구먼이라는 종목이 높은 비율의 무상증자를 진행했었죠. 자, 어떻습니까? 로터스라는 종목도, 자, 그리고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이 변경된 로터스죠. 1대 8의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조강 ILI 어떻습니까? 거래 정지 중이고. 자, 유상증자 납입이 목적인 무증입니다. 유상증자 자금이 납입되고 이후에 주가 관리 없을 겁니다. 정재준 대표는 지금
본인과 본인 우호 지분의 지분율이 중요한 거지 지분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작전을 위한 가장 큰 매개체, 상장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카톡방에서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상증자 일정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또 어느 자리에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마찬가지 근거를 토대로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링크 같은 경우에는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습니다. 자유롭게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